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국가 장기 목표를 발표하며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난 한국의 성공을 본받아 경제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15일에 열린 2045년 국가장기개발계획 발표 행사에서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언급하고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도 인적 자원과 기술, 생산성질에 초점을 맞춰 발전시켜 이런 도약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45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특히 2030년부터 2035년까지는 인구 대다수가 생산 가능 연령대에 속하는 인구 보너스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이때가 중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2억 7천만 명이 넘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2020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대규모 생산시장과 소비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런 인구 보너스 시기가 한 나라에서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는 기회지만 이를 잘못 활용하면 실업률이 급등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인구 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의 질 측면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2045년까지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목표를 가진 국가 장기 목표에 대해서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선 소득을 늘리고 빈곤율을 줄여야 하며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나 제도 같은 측면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친한파인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번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에 열릴 총선에서 현행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폐쇄형으로 되돌리자는 집권 여당 투쟁민주당의 청구를 7대1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폐쇄형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국민 참여가 제한되며 족벌주의에 빠지기 쉽다며 개방형의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폐쇄형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던 투쟁민주당도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전체 575명의 하원 의원을 뽑습니다. 선거 방식은 전국 80개 지역구에서 3명에서 10명의 의원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뽑는 비례대표제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비례대표제처럼 각 정당이 미리 순번을 정하면 유권자는 정당에만 투표, 당이 확보한 의석수만큼 정해진 순번대로 의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꿔 유권자들이 비례 순번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구마다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내면 유권자는 이 중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한 사람에게 투표하고 선거 후 정당별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 순서대로 비례 순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쟁민주당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선거제도를 과거처럼 폐쇄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원을 냈습니다. 개방형은 후보자들이 매표에 나설 수 있고 정당 정치를 약화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8개 정당은 폐쇄형이 퇴행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며 반대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정치 비평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환영하며 여당의 요청을 들어줬다면 정부는 선거제 개편을 명목으로 선거를 뒤로 미뤘을 것이고 정당의 수장들이 의원을 임명하게 되는 권위주의 통치 시대로 되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보건부 전염병 예방 및 통제국장은 올해 엘니뇨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댕기열이 급증할 수 있다며 모든 지방정부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엘니뇨 현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모기 서식지가 늘어난다며 연구 결과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기에게 물리는 횟수가 이전보다 3에서 5배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참고로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기후예측센터는 최근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하며 2024년 말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댕기열로 인해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할 만큼 댕기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며 지난해에도 14만 1265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113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랑 지역에 시범적으로 댕기열 바이러스를 막는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를 방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4일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매액은 총 7억 3,4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에 들여오는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가 들어오기 전까진 미라주가 인도네시아 공군 전투기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매를 놓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굳이 비싼 비용을 내고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대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 소속 투바구스 하사누딘 하원의원은 많은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코이 대통령이 중고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지 말라고 강조했음에도 국방부는 방위산업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문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프라보어 장관과 가까운 골카르당의 바비 아리잘디 의원은 호주나 싱가포르와 같은 주변국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는 만큼 지정학적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비행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며 국방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중고 전투기 구매의 재정을 사용하면서 KF-21 사업에 대한 분담금 미납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관련 엄동환 방사청장은 인도네시아가 이달 말까지 연체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불법 복제 대응 관련 기관이 서울에서 제3차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콘텐츠 불법 유통 수사 공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불법 복제 사이트의 운영자를 수사하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의 연장선에서 각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첫 세미나는 필리핀 관계자를, 2차 세미나는 태국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이번 3차 세미나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핵심이자 한류의 중심지이며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의 검찰청과 경찰청, 지식재산청, 정보통신부 관계자를 초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해 양국 불법 복제 대응 현황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양국 저작권 침해 수사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도네시아는 평균 연령이 28세인 젊은 국가로 K-콘텐츠의 미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K-콘텐츠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열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온라인의 발전으로 인해 창작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콘텐츠 불법 유통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트댄스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아세안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디지털 소매 시장 진출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틱톡은 2021년 틱톡숍으로 불리는 디지털 소매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후 틱톡숍의 총 상품 판매액이 7배 늘어났습니다. 싱가포르 자문회사 모멘텀워크스는 틱톡숍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총 상품 판매액이 2021년에 6억 달러에서 44억 달러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쇼피, 라자다와 토코페디아 등 경쟁사 사이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추쇼우즈 틱톡 최고 경영자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포럼에서 틱톡은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동남아시아의 12만 개의 현지 전자상거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틱톡의 디지털 소매 시장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쇼피, 라자다, 토코페디아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으며 현지인들의 이러한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디지털 소비 시장에서 틱톡 특유의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세계적인 축구선수 메시는 오는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경기 홍보물에 메시 얼굴을 넣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이에 메시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 6만 장이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매체에 따르면 메시는 인도네시아를 찾지 않고 호주전을 끝으로 유럽에서 휴가를 보낸 뒤 고향에서 시간을 가지며 휴식한다고 보도해 메시의 노쇼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은 메시의 불참 소식에 실망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초청을 위해 500만 달러 거금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메시가 없어도 아르헨티나 대표팀과의 경기는 인도네시아 축구의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팬들을 달래고 나섰으나 티켓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